자, 계속해서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 관련 주식 투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 후보자가 한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상해 에탄올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부터 주정회사로 알고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을 크게 봤다라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하지만 2020년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주정회사였던 회사가 손세정제를 사업 목적으로 확장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해서 통상적인 그런 주식 거래를 했고 그래서 이익을 실현하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좀 더 세밀하게 이런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거에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최선호 노실의원, 이 정은경 후보자 재산도 많고 그런데 이 배우자가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주식 때문에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설명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주식이 이제 창해 에탄올이라는 회사가 소주 주정 만드는 에탄올 회사인데요. 이 회사 주식을 2016년에 샀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근데 2016년에 사서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고 매매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정은경 후보자의 해명이고요. 2016년이면 코로나 발생 전이죠? 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19년 말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에 이 회사가 에탄올 만드는 회사, 에탄올 다루는 회사니까 이걸 가지고 손소독제 관련으로 사업 부문을 확장한 겁니다. 너도 나도 그때 뛰어들었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손소독제 관련이니까 이게 코로나 관련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 당시에 질병관리본부장을 했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안 받았던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때 다시 한번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이제 매매는 안 했는데 배당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배당을 뭐 주당 얼마씩 매년 해온다는데 그 배당 받은 거 그리고 직무 관련성 확인 안 한 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뭐 정은경 후보자는 이게 전혀 거래를 안 했던 거라는 점을 이해해달라. 그리고 그게 손소독제 막 확장하고 이렇게 해서 관련성이 생기고 이걸 내가 몰랐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준호 대변인 보시기는 어때요? 정은경 후보자가 이 장관으로서 결격사유가 생길 만큼 중대한 결격사유입니까 이게? 일단 거짓말을 했다는 면에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한때는 이제 코로나에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코로나 사태 때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익을 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때 위선을 보여줬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저 손소독제뿐만 아니라 마스크라든가 진단키트 주식도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규모가 얼마인지를 떠나서 지금 배당소득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배당소득이 크든 작든 인사청문회장 앞에서는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얼마를 소득을 얻었는지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을 할 때 처음에 신고했던 금액이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금액이 실제보다 커서 신고했던 금액보다 커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됐었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그럼 얼마를 처음에 신고했었고 확인해보니 수익이 얼마더라. 이 부분까지도 알려줘야지 국민들이 정은경 후보가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정말 실수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성추인 부의장, 이 정은경 후보자 같은 해명대로라면 별로 그렇게 중대하지 않은 문제 같은데 자 그럴 것 같으면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 매매 기록 그냥 제출해버리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16년 이후 그 키움증권에서 거래한 건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전 16년 이전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해명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 심사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 과제인데요. 그러니까 17년, 19년, 21년 그 정은경 후보자가 3번이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질병관리청 그 분분에서의 승진을 할 때마다 뭔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받았던 거 19년에 그 청해 에탄올을 왜 21년에 또 받지
받지 않았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전에 받았을 때 직무 관련성 없음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2년 뒤에 또 받을 판단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은경 후보자가 이 사업을 확장한 건 몰랐다. 그 부분은 나의 불찰이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많은 의혹들이 있었죠. 의료기기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거는 아마 동일 이름이 비슷한 그냥 관련 주식인 걸로 알고 있고 시즌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것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뭔가 엄청나게 많은 주식 의혹들이 있었지만 저는 오전 청문회를 통해서 거의 다 이 정도면 해명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잠시 뒤에 속개되는 대로 현장을 연결해서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이 이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낙마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도 좀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오늘 한 10시, 11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일쯤이나 종합 보고를 좀 드리게 돼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 청문회에서 좀 종합 보고 드리고 여론은 바로 언론 보도 또 각 시민사회단체나 각 학계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견해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죠. 좋은 여론도 있고 또 사퇴하라는 여론도 있고 있는 것을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보고를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좀 잘 정리해서 상황 보고에 다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대통령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자, 최선호 소수련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주말까지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숙고를 거듭할 것 같죠.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 그리고 강선 후보자가 가장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최종적인 판단, 결심을 하느냐 이게 관심인데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결론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 이제 어제 아침에도 그렇고 약간 해프닝이 있었어요. 한 신문에서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에서 낙마로 기운 듯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아가지고 내니까 새벽에 홍보수석이 바로 잡습니다라고 하면서 다 그 보좌를 뿌렸던 게 어제 아침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언론이 누구한테 물어봐서 어떤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사들의 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말은 그 여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는 겁니다. 낙마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버텨야 된다. 충분히 해명이 됐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아마 오늘 내일 보고를 해서 아마 대통령이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민주당 인사들하고 취재한다고 이야기 들어보면 이 인상적인 얘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물론 강선우 후보자 중요하죠. 강선우 후보자 중요하지만 워딩을 그대로 옮겨보자라면 강선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 아마 그 사람은 버릴 수도 있다라는 데 좀 더 가 있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겁니다. 강행. 다시 말해서 여기서 밀리면 국정 어떤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어. 절대 밀리면 안 돼. 라는 생각과 여기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버릴 수도 있어. 그 사이에 고민하는 것 같은데 버리게 된다라면 굉장히 이전의 논리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역 불패라는 신화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결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